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요. 해운대에 사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. 괜찮아요. 제가 아들 문제를 고민하자 지인께서 되게 유명하신 스님이 해운대 오시니까 꼭 가서 그 법륜 스님한테 증문질서리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릴 거는요. 저한테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어요. 근데 3살부터 아이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래서 소아정신과에 갔었거든요. 근데 발달 장애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언어 치료, 놀이 치료 이런 거 많이 다 해가지고요. 일반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보통 애들보다 한 3년 정도가 늦고 그 불안 증세도 있고 사회성도 좀 많이 떨어져요. 이제 내년에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좀 수업도 좀 덜하고 자율적이고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대한 중학교로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일반 중학교를 보내야 되느냐가 걱정입니다. 제가 보내고 싶어하는 대안학교는 학교 공부와 뭐 공부도 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너 잘하는 부분을 키워주고 하는 반면에 수도권에 있어서 이 아이를 기숙사에 있어야 되고 혼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일반 중학교는 집 가까이 있지만 학생 수도 많고 과중한 수업량 때문에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와 같이 생활하니까 안정감은 있고 또 요즘 그 중학교에서는 특수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 그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대안학교랑 그래도 집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일반 학교 이 두 가지로 고민 중이거든요. 스님께서 오늘 내리는 이 시원한 빗줄기처럼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근데 마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. 내 마음을. 어떤 게 있냐면 아이를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내 마음이 애를 못 놓겠다. 내가 아이를 그렇게 못 보내겠다. 아이만 생각하면 그거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보내놓고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. 이러면 애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.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. 근데 애를 위해서는 엄마가 보호하는 게 좋은데 나도 직장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여러 생각해 보면 이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돈이 좀 들더라도 막 그거 맡겨놓으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보내지 말아야 해요.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이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내 깊이는 이게 지금 내가 힘들어서 보내려고 하느냐 이 머리를 굴리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네. 진짜 아이에게 저게 좋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걸 자기가 좀 더 살펴봐야 돼. 그러니까 애를 결정을 하지 말고 아직 1년 남았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스님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깨달음장부터 먼저 하세요. 깨달음장 먼저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내 마음을 근본 이게 아이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. 애가 지금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 엄마가.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든 내가 기뻐져야 돼. 아이의 무거운 짐을 내가 탁 벗어버려야 돼. 그래야 내가 진짜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어. 지금은 아이로 인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. 얘기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벅차다 힘들다 이 말이야. 스님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누가 나한테 생길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그랬을 때 이거를 한 개인 이런 애 난 그 한 사람한테만 다 네 책임이다.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 그렇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국가가 어때요?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 일정하게 이 검사를 해서 이것은 일반 학교에서는 조금 훈련시키기가 어렵다. 이런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을 아이를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때요?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면 잘 될 수 있다. 이런 어떤 시설에 이걸 탁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부모의 거기 학비라든 책임을 최소화를 해주고 예를 들면 학비가 한 달에 100원 든다 하면 부모는 10원만 내고 90%는 국가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뭐 필요하나 하는데 저렇게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참
인생 자체가 암울해진다 이 말이에요.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어떻게 할까? 그런데 오늘은 수행 자리니까 제도 문제가 아니고,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.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막 옴짝달싹도 못하게 돼 있다. 이런 생각하는 거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깨달음장을 하라는 거는 아이의 무거운 짐을 내가 홀홀 벗어버려라. 던져버려라 이거야. 이런 아이가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. 아무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자기 인생이 먼저 기뻐져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된다. 그래야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뭐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, 지금은 아무리 아이를 생각한다 해도 더 깊이 보면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남에게 떼넘기려고 하는 이런 게 그 밑바닥에 근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, 그러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넣어줘도 애가 훌륭하게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가 울고불고 반대를 했는데, 우리 스님이 얘가 절에 안 들어가면 단명한다, 일찍 죽는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스님 아들 하십시오 하고 뒤도 안 보러 갔다 이 말이야.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린 아들을 떼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, 그죠? 그러나 이게 아들인 게 좋다니까 자기 아픔을 탁 끊고 돌아갔다 이거야. 이게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가능하지. 부모가 어떻게 내 아이를 거기 절에 놔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이를 위하는 게 자기가 애를 떼놓고 못 살기 때문에 맥살짝 끌고 간다면, 말은 어때요? 애 어린 애를 벌써부터 그래가 되겠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옷을 입히고 물감을 들이고 매장원에 가서 이발을 시켜주고, 이 강아지를 위한 거예요, 나를 위한 거예요? 말은 강아지를 위한다 하지만 그거 다 나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. 근데 우리 인간은 남을 위하기가 어렵습니다, 기본적으로. 남편이 죽고 우는 여자가 아이고 스님 남편 죽고 이제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, 이럴 때 죽은 남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 자기 걱정하는 거다. 사람이 죽어도 자기 걱정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 걱정을 하겠어요? 자식 키울 내 걱정을 하지 진짜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를 그냥 어디 떼넘겨버리면 좋을까? 돈을 좀 붙여가지고 저다 맡겨버릴까?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돈이 너무 아깝고 데리고 있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머리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내가 탁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깨달음장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의 무거운 짐을 탁 덜어버려야 돼. 애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방해가 안 돼야 돼. 내가 딱 행복해져 버려야 돼. 그래야 이제 애한테 내가 뭘 도와줄지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. 그래 되면 어떠냐?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장애만 모아가지고 제 자식도 아닌데 가르친 사람도 있는데, 수녀님을 보면 나는 왜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내가 왜 애를 책임 못 질까?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도와주겠다 해도 아니다, 내 자식은 내가 책임이야.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애 남이 버린다고 데리고 와가 어때요? 같이 어차피 내 애 하나 키우나 둘이 키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이런 애 데려와서 하나 더 키우겠다. 이런 마음으로 진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탁 내버려야 돼. 그래야 이 아이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크는 거.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때요? 내가 어쨌든 최대한도로 도와줘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낼 때 이제 선택이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장애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부족하지만은 뒤섞여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렵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. 이렇게가 정상화시키는 방식이 있어요. 이럴 때는 좀 힘들지만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게 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런데 이 아이의 어떤 병의 정도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. 그럼 이게 노력을 어떻게 해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릴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. 이럴 때는 이런 장애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에 맞게 맞춤 교육하는 특별학교에 보내줘야 돼요. 오히려 그 상황에 맞게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.
내 말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아이의 장래에 정말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 공동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때 보내는 게 좋겠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막 어떤 일을 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거기 보내놓고 내가 그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정상적인 아이들과 있으면서 조금 도와만 주면 훈련을 받는 게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부모가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어때요? 먹는 것도 적게 먹고 남편 혼자 벌어라 그러고 아이를 내가 딱 때리고 내가 전적으로 사랑을 기울여서 아이하고 각주 학교 다니고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. 이럴 때 욕심을 내면 안 돼. 그래서 내 부담을 덜으라 하는 이유는 이게 부담스러우면 이게 빨리 어떻게 좀 좋아앉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빨리 안 좋아지는 아이에 대해서 막 자꾸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푸시를 하고 이러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.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야 그저 아이가 그래도 한 발 한 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게 너무 고맙고 그 장하게 느껴져야 그 아이가 10번을 실패해도 또 11번째 엄마 같이 하고 20번을 실패해도 21번째 또 같이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그걸 갖고 짜증내고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 판단도 아이의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판단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상인 속에서 훈련받는 게 앞으로 사실은 훨씬 좋아요. 그러나 그 병이 일정하게 넘어가 버리면 좋지만은 여기서는 안 돼요. 그러면 전문가가 엄마라도 이거 안 돼. 사랑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이 분야를 전문으로 아는 사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내 병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도 내가 잘 모르니까 의사한테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? 그죠? 내 아이라도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게 있고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가면 돈 좀 부채가 줘가 남한테 띠먹기를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된다. 보내라 마라가 아니라 보내는 마음이 달라져요. 이 보내는 마음이 진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야 된다. 내가 안아도 보내도. 그런데 이게 내가 무거운 짐으로 있는 한은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보낸다 해도 그게 착각이 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먼저 자기 해방을 해라. 깨담장 갔다 오고 부족하면 매일 기도를 부처님 이런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. 그러고 또 나눔의 장에 가서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탈해야 돼.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아이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느 게 좋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키우든 내가 데리고 있어요. 정상학교 다니든 또는 거기 장애학교 보내든 장애학교 보내도 보고 싶지만은 참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또 정상학교에 보낸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해줘야 된다. 이런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기 더운 여름에 소나기 오듯이 해결이 됐어요.